자, 반갑습니다. 주식 타짜 조은세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할 거고요. 6월 28일 토요일 새벽 6시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냐면 삼성전자 반격칼을 뽑았다. 엔비디아 퀄티스 통과 하나. 이 부분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금요일 주가는 68,000원에 0.83% 보합 수준에 끝났죠. 그리고 많은 기대감들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생각보다 부진한 이유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대항마 삼성전자다. 대항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부자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힘을 담아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10만 전자라고 한 번씩 남겨주셔서 앞으로의 모든 상승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54,000원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6만 원대까지 상승을 주면서 그래도 6만 전자라는 이 자존심을 조금이나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좋은 정보, 좋은 내용들 주말간 확인하셔서 앞으로 이 삼성전자를 매매하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최근 제가 54,000 구간에서 이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정말 구독자분들도 많이 붙고 영상 조회수도 많이 나오면서 정말 기분 좋은 댓글들도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내용 찍어 드리도록 할 거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시청을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일단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차트나 수급, 내용 한 가지만 말씀드린 게 아닌 좀 종합적으로 왜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가 돼갈 것이고 어떤 부분에 대한 기대감 좀 상승해 줄 것이고 얼마까지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상승을 보여주면서 10만 전자를 보여줄 것인가, 차트적인 부분과 재료적인 부분, 앞으로의 모멘텀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끝까지 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 검은 색깔 선이 240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 핑크 색깔 선이 20선이고요. 이게 240선이고요. 검은 색깔이. 20선이 240선과 골든 크로스가 되었을 때 삼성전자는 더 크게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이동평균선이 완전한 역배열에서 어떻게 돼요? 수축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골든 크로스에 대한 좀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수급도 나쁘지 않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AMD에게 일단 뭐예요? HBM3 12단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론에게 지금 뒤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HBM3가 아니라 앞으로 생산된 HBM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BM4E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오겠죠 언젠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앞으로 HBM 기술 개발은 사람이 아닌 AI의 도움으로 받아서 좀 더 견고하고 확실한 이 기술력으로 이제 선보일 예정이다. HBM3E까지의 시장을 삼성전자가 내주긴 했어요. 그건 누구나 안 사실이에요. HBM4 시장까지 내줄 것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누구도 몰라요. 선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주가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요 재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페드 모니터링 도구가 있거든요. 7월 달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7월 달 되자마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8월 달, 9월 달, 10월 달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금리가 지금보다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환율 차트 좀 볼게요. 이 환율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내려왔죠. 반면에 이 대한민국 이 주식 지수 차트는 어떻죠?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환율도 잠깐의 반등을 이제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락 추세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그 말인즉슨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돈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은 이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왜일까요?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뭐 나쁘지 않았지만 언제 나빴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주식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 안 좋아졌던 주식시장이 한 번에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겠죠.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가 정부에서 조금 너무 미비하게 이제 들어왔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뭡니까? 주가가 회복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가파르게 내려왔었던 요 하락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가면 20 선과 240 선의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또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 삼성전자 그러면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30 일이죠. 30일 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좀 예측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30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해서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좀 길어지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에다가 10만 전자 10만 전자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 주시고 댓글 남겨 주신 분들은 앞으로의 이 모든 상승분 가져갈 수 있으시니까 한 번씩 남겨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세력들이 어쨌든 이 타이밍을 가지고 저점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이 세력들의 그런 의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깐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면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 계속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월요일 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말씀드려 볼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전에 이 캔들을 보시면 이전 양봉 캔들 나왔을 때 이거를 좀 감싸한 듯한 음봉 캔들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전날보다 매도세가 더 강력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 십자 캔들 약간의 양봉이 이제 뛰는 이 십자 캔들이 나왔는데요. 이 십자 캔들이 출현이 됐다라는 것은 추세 전환에 대한 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5일선과 240선이 맞닿으려고 하고 있고 골든 크로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20선과 240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기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분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60분봉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면 20선 깨졌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또다시 20선 밑으로 깨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20선이 깨트려졌을 때 횡보를 하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까지 수면 밖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때 수면 안으로 만약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정을 받다가 횡보 기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봉 차트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어디예요? 이 부분이 저항은 아니죠. 이 부분이 얼마다? 62,000원. 62,000원짜리 좀 뚫어줘야지만 얘가 다시 한 번 더 7만원, 8만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또 재료 하나가 필요할 텐데 일단 재료가 아니더라도 이 지수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도 7만 전자, 8만 전자, 10만 전자 도전하러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지수를 보시면 이 갭 상승이 뜬 부분이 있어요. 이 갭을 메꾸러 지금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한 번도 급락이 나온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반도체 쪽에도 좋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뜻인데요. 올라간 만큼 조금 과열이 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좀 식혀줘야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식어 내리면 조정을 받다가 저점 잡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상승 추세선에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러프하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2,900에서 3,000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튕겨 올라가는 저점 잡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의 주가도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62,000원 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20선 닿고 올라가고 20선 닿고 올라가고 20선 닿고 올라가기 전에 그 저점 타이밍 잡아서 제가 주심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깐요. 영상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 삼성전자 주주님들과 이제 소통하고 있는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큰 선물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입장은 받지 않고 있고요. 제가 주말이라 이번 주 주말이나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소통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입장하시는지, 어떤 선물도 드릴 것인가 준비를 해 놓았는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제 영상 보면은 꼭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1선 닿고 상승하고 눌렸다가 21선 닿고 상승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한 59,000원에서 60,000원 구간에서 한 번 더 맞아 주고서 다시 한 번 더 상승해 주면서 이 62,000원에 대한 저항대 돌파 시도를 다시 한 번 더 해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요러한 포인트들을 꼭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차트는 일단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이제 좀 앞으로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가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 간밤에 뉴욕 증시가 어땠는지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뉴욕 증시도 간밤에 좀 꽤 셌죠.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최대 가장 높았던 수준까지 좀 근접을 했고요. 한국 증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상승률까지는 아니겠지만 미국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불확실성들이 좀 많이 완화되고 있고, 최근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그럼에도 향후에 뭡니까? 향후를 놓고 볼 때는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도 최근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것도 보셨겠지만 다시 투자가 좀 재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관세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뤘던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솔솔 묻어나는 게 이 최근 이 국장과 해외 시장의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많이 가라앉고 있다. 간밤에 관세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백악관에서도 좀 시사한 것도 이러한 이 주가 영향에 많이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오락가락 요즘에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감도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영향에 미칠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건데, 결국 이 관세에 대한 이 영향이 우리한테 이제 줄 수 있는 우려를 줄 수 있는 요소는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라든가 이제 투자 요거에 미친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뭐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실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이로 인해서 금리가 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이 트럼프가 이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 연기를 한 이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트럼프가 원래 관세에 관련돼서는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처했다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각국의 관세를 우리가 이 트럼프가 미국이 부과를 했을 때 관세가 갖는 각국의 부담도 만만치 않겠지만, 미국이라는 이 국가가 지금 이 제조업이 거의 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시에 생필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세에 대한 부담은 미국이 훨씬 더 컸다는 걸 본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관세를 연기하겠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이런 성과 없이 계속 미뤄진다는 얘기가 트럼프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미국이 각국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소통방에서도 지금 관세 영향이 조금씩 실물 경제에 오고 있다. 생각보다 이 미국 경제가 더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 간밤에 나왔었던 1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요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 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성적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 1분기 뭡니까? 경제 성장률 확정치. 1분기 성장, 2분기 성장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장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공식 중에서 하나가 1분기 성장률은 순수출에서 벌어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4월 달에 이제 관세가 한번 부과되기 전에 관세가 부과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먼저 1분기 수입을 너무 많이 했어요. 특히 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 즉 재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래 알던 것보다 한 달 반치 한 6주분 정도를 초과 수입을 더했거든요.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장률 관련 공식 중에서 순수출이 얼마나 워낙 마이너스가 많다 보니까 성장률이 안 좋아진 거라서 이걸 가지고 경제가 추세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당연히 노이즈가 있었다고 한다면 2분기, 3분기에 나온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노이즈가 반영되기 때문에 1, 2, 3분기 성장률 가지고 미국 경기 추세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판단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온당치 않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고 그리고 5월에 보니까 상품 수지 같은 것도 안 좋게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하는 금리 인하 시기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결국 지금 어쨌든 간에 관세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10%에 대한 보편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럼 10%에 대한 보편 관세가 실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최근까지도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한테 뭐 얘기했던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했고 보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실제 물가에 어떻게 미치는지 내가 본 적도 없으니 그러니 나는 지금 이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제롬 파월 의장은 우리가 트럼프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각국의 관세를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건지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를 통해서 뭔가 명확하게 이제 뭔가 모델링을 할 수 있잖아요. 제롬 파월도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애매한 게 뭐냐면 일반적 관세가 이렇게 보편 관세 부과되면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기업체 같은 경우는 부과되는 관세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별 제품을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가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파월 의장이 봤었을 때는 전혀 가늠을 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물가가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니 제발 명확하게 달라 이런 사인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요런 얘기들은 이제 너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해 드리자면은 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SK와 아니죠.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엔비디아 관련된 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그 국내 시장은 코스피가 지금 하락과 상승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3,090선을 넘어섰다가 지금 조금 눌려 가지고 오늘 0.77% 정도 눌리면 3,055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도 역시 오름세로 거래를 좀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면 코스피가 지금 개인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순매도잖아요. 이런 점을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오늘은 코스피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지금은 일단은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최근 이 하락세가 이제 외인들의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들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통방에서. 이거 좀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좀 지수가 좋다고 하더라도 신정보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수의 상승폭이 너무 가팔랐죠. 이거 표를 좀 지수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이 지수의 상승폭이 너무 가팔랐고 이렇게 급하게 뛰어오게 되면 아직까지는 기대감들이 더 많은데 기대감으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큰 시세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추세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조정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보셨겠지만 장중에 아주 큰 폭의 낙폭이 있었다가 낙폭이 많이 다시 말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 안에서 지금 시장에서 뭔가 시장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한국 시장이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그분들이 노려야 될 것, 싸게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조정이 있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정이 크게 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아 보이고요. 그 추세에는
역시나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얘기하는 헤지펀드, 단기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계 중심으로 한 장기 자금과 그 유럽이나 아니면 저쪽 케이맨 주들 비롯해서 어떤 조세회피 지역에는 단기 세력 이렇게 좀 나눌 수 있겠는데,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유럽이라든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도 꼭 단기냐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수 있는 게, 그 친구들이 투자했던 기업들이 단기간에, 그러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대형주인데 2배 이상한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 이 친구들이 시기를 떠나서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들어올 텐데, 그 수익률이 단기간에 좀 달성이 됐으니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매도를 하고 한 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너무 이 사람들이 치고받아서 나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대형주들이 단기간에 뭐 2배 이상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이 생각보다 빨리 실현이 돼서 조금 단기 차익 매물 후 이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어찌 됐건 간에 좀 일단락이 되고 나서 AI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엔비디아가 훨훨 날아오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엔비디아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그 GPU에 대한 투자가 다시 재개됐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오른 거하고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했던 지표에 대한 투자도 어느 정도 망설였다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뭡니까? 딥시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 있는 빅세븐, 그러니까 매그니퍼센트 세븐 기업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소버린 그 AI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도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다른 건 뭐냐? 옛날엔 감히 엄두도 못 낸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바뀌었고 지금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기존에 있던 빅세븐 중심에서 글로벌 모든 국가로 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헐 날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엔비디아가 내놓고 있는 새로운 칩들이 있을 거예요. 블랙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좀 칩들이 있을 건데, 이 엄청난 성능을 다시 새로운 칩들로 다시 한번 이제 전부 다 AI라는 걸 작동시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성능 개선에 대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에 뒤쳐서 혹시 이런 고성 칩을 안 썼는데 혹시 뒤처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번 더 경이 치열해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AI에 대한 보급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확산된 이로 인해서 새롭게 수요가 늘어난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그로 인해 이루어졌던 투자가 재개될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거 좀 감안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를 좀 이야기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햄버거가 있으면 감자튀김이 있는 것처럼 그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SK 하이닉스 좀 차트를 좀 볼까요? 오늘 좀 내용 지겨우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삼성전자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엔비디아도 또 얘기해야 되고 SK 하이닉스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영상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금요일장에 0.38% 정도 빠지면서 283,500 원까지 갔죠. 눈높이를 조금 더 높게 봐도 될 것인가? 만약에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조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오른다면 세트로 같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삼성전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HBM4를 생산했을 경우 제일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제품에 대해서 뭔가 주문을 받지 못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SK하이닉스는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AI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뭐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동안 누렸었던 SK하이닉스가 누렸었던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소식이 없다라는 게 SK 이제 하이닉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마음이 편할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실적 전망 같은 것들이 나올 예정 그런 뭐 예상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거 주가가 너무 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삼성전자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구간이 뭐예요? 싸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흔히 얘기하는 이 첨단 기술과 관련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실적이 나오는 것도 지금 중요하지만 이 기업이 새롭게 어떤 편성이 되는 기술의 흐름에 편승했는지 아니면 기술 주도하고 있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너무나도 많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싸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선택할 게 아니라 그래도 이것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들에 높은 점수를 주고 투자를 하다 보니 이 삼성전자가 현재 이 주가가 조금 더 매수세가 부족하다 보니 조금 더 아직은 강력한 상승 이 저점을 높이면 상승추에 전환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요런 이유들 때문에 부진한 걸로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그 갤럭시 Z7이 곧 공개가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갤럭시 그 뭐예요? 그거 좀 짧게 쓸게요. 갤럭시 Z7이에요, Z7. Z 제가 글씨 좀 못 쓰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건 없다라고 봅니다. 역시 HBM 쪽에서 어떤 성과를 내준 것 외에는 현재 좀 답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 쪽으로 좀 보더라도 그 간밤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미국 상무부 쪽에서 자동차 그 25% 관세 내야 하는 부품의 범주를 더 넓힐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자동차 기업, 미국 자동차 기업 이런 데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요거에 대한 의미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자 빨리 미국에 투자를 약속해." 이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약속만 해 주면 내가 관세 부과하지 않을 테니까 하루빠르게 그 관세에 맞고 싶지 않으면 미국에 투자해." 이런 어떤 마음이 급한 것에 대해서 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도 대부분 멕시코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민감하게 관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건 '트럼프가 그만큼 마음이 급해졌다.' 판단을 하시는 게 좀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그 시장의 이슈 딱 하나만 더 짚어 보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최근 이런 또 이슈도 있었죠.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 이것도 불발이 됐잖아요. 그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여전히 썩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좀 뭘 개선해야 될지 여기에 들어가면 기대한 것만큼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대할 거 없습니다. 들어간다고 해서 좋을 것도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선진국으로 평가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건데 그걸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들은 내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국부가 유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충분히 방어할 수 있고 그들과 외인들과 겨룰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선진국 지수가 아니라 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을 열려면 국부는 반드시 외인들한테 유출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대부분의 정권들이나 정치인들이 자기가 이런 걸 해냈어. 뭐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하게 이제 여기지만 그 이면에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를 통해 정말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회가 됐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봤을 때는 제도적인 정비 우리가 체력 갖춰 선진국 지수가 됐든가 안 됐든가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MSCI 불발이 되든
뭐 성공이 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 생각을 하고,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에 한 2-3분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조금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MSCI 불발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 삼성전자는 지금 싼 가격인 건 맞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타짜 전승이었습니다.